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26일 일요일 손성대 TV의 뉴스 까보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까보기 할 뉴스 브리핑부터 듣겠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미래통합당이 빚잔치라고 한 것에 대해서 통합당은 아직도 코로나 경제위기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지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비판을 가했습니다. 이는 전날 통합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자신의 SNS에 이 정부 사람들은 빚내 쓰는 재미에 푹 빠진 듯하다. 곧 빚잔치라도 하려는 건가 라고 비판한 것을 김경수가 다시 비판한 것입니다. 김경수 지사는 또한 자신의 SNS에 통합당의 요구대로 정부 여당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전 국민으로 확대한 마당에 이제 와서 지방비 부담분 1조 원을 놓고 빚잔치 운운하는 것은 민생 현장을 외면한 전형적인 딴지글기라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 정부 발목 잡기는 한결같다고도 비판을 하였습니다. 자, 과연 브리핑에서 보듯이 이것이 김경수의 말처럼 반대를 위한 반대인지 문재인 정권의 발목 잡기인지 이걸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김경수도 할 일 없다. 나는 대한민국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중에 제일 할 일 없는 사람이 박원순, 이재명, 김경수 같아요. 자신이 맡고 있는 그 영역에서 죽으라고 일을 해도 그거는 뭐 지방이 잘 살지 안 살지 대한민국이 잘 살지 안 살지도 모르는데 허구한 날 남 간섭하고 쓸데없는 데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런 꼬라지가 생기는 겁니다. 뭐 대통령 한번 해보겠다 이거야? 에이구 참 경남 도민들 참 같지 않습니다. 제가 봐도. 에? 구속됐다가 보석 나온 사람을 신축단지까지 모시는 경남 도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지금 김경수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현재까지도 김경수는 법원이 보석을 허가해줘서 향후 열린 재판에 따라서 언제 또다시 서청대로 꼬린될 수 있는 인물입니다. 서청대 내가 선배잖아. 오늘 선배가 하는 얘기를 기다가 좀 들으라고. 다시 말하면 아직까지도 김경수가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 자유로운 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지금 현재까지 받고 있는 이런 혐의 때문이라도 조금은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야 되고 입을 닫고 조용히 있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경남에 일만 하라고 거기다 보석을 해서 풀어줘놨더니 쓸데없는 간섭이나 하고 만날 사람 다 만나고 무슨 꼬라지입니까 이게? 지난해 4월 17일 법원이 김경수에게 보석을 허가하면서 보석 지정 조건도 지키라고 했는데 다 잊어버린 것 같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조건은 김경수는 창원시 주거지에서만 주거하여야 한다. 많이 돌아다녔죠. 또 소환을 받을 때는 정해진 일시 장소에 출석해야 한다. 앞으로 우파들이 법원 주변에서 더 격렬한 저항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3일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할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뭐 하면 다 해주니까 그냥 아무데나 다니면 되는 거지 뭐. 또 사건과 관련된 정인 신청이 예정된 사람 등을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된다였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정인, 앞으로 정인이 될 수도 있는 사람, 예정된 사람, 문재인까지도 아마 정인 신청해야 될 것 같은데 마음대로 만나잖아요. 보석 취소하세요. 만약 김경수가 이것을 어길 시에는 보석이 취소가 되고 보존금이 몰수될 수 있고 또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2일 이내에 감치에 처해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김경수가 제 꼬라지나 경상남도나 책임지고 잘 다스릴 일이지
무슨 통합당을 향해서 전형적인 딴지 걸기다, 반대를 위한 반대다, 정부 발목 잡기라면서 쓸데없는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은 마치 미친듯이 나라 빚 이것을 차곡차곡 막 쌓습니다. 이거 뭐 자칫하면 사채까지 끌어다 쓰겠어. 국가 사채 외국에 다 빌려오잖아요. 더욱이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를 이렇게 파탄시켜놓고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나라 빚을 늘려서는 안된다, 늘리지 말자고 하는 그들의 말에 손가락질을 하고 있으니 김경수가 한심하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앞으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콩나라 팥나라 나와서 이간섭 저간섭 하는 이런 사람들은 절대 보석을 해주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최후 변론할 때 생각이 나네요. 약간 여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자랑이 아닙니다. 제가 판사에 달려들었다가 개심죄로 정강요이가 주범인데 거꾸로 제가 주범이 됐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정강요이 하는 꼬라지가 뭐 질질 짜고 이러니까 듣다가 열받더라고요. 야, 아무래도 이 자존심까지 구겨가지고 뭐 깜빵 살면 뭐 얼마나 더 사겠어 이래가지고 제가 딱 재판장님한테, 존경하는 재판장님, 촛불 든 국민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태극기를 든 국민들도 애국 국민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랬더니 괘씸죄 적용. 나는 2년에 3년, 정강요이는 1년 6개월에 2년. 세상이 이렇습니다. 말 한마디에 형량이 1년씩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도 그 자존심을 구길 수 없기에 달라들었죠. 나와 있으니까 큰 소리치지만 안에서는 암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와서 이런 식으로 쓸데없는 짓거리 하는 사람들 좀 보석해주지 말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지금의 경제위기는 비단 우한 폐렴 하나로 시작된 경제위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3년간 김경수를 비롯한 문재인 정권이 만들어낸 이 경제위기를 우한 폐렴발 경제위기라는 말로 한순간에 덮어버린 것이 아닙니까? 이거 절대 그냥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라 빚을 내기 전에 우선 자신들이 저지른 경제위기에 대해서 진솔하게 인정을 하고, 더 이상 우리 실력이 이거밖에는 안 되지만 지금까지 온 경제정책은 다 실패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새로운 경제정책을 발표하는 것이 우선이거늘 나라 빚지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조차 도리어 큰 소리를 치고 있으니 나라가 안 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김경수 얘기는 결국 나라 망하도록 내비두세요 이 얘기입니다. 참 가관 아닙니까 이게? 사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에 반대의 목소리를 낸 것이 통합당 뿐이었습니까? 민주당의 전국민 100% 재난지원금 현금 살포에 대해서 암묵적 반대를 한 게 문재인 정권의 바로 경제부총리 홍남기였습니다. 이미 민주당이 홍남기를 불러서 고소득자 기부 방식의 재난기원금 방안에 대해서 설득을 했지만 나라 돌아가는 꼬라지가 곧 망하게 생겼다 판단한 홍남기가 이에 대해서 끝내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갑자기 국무총리라는 정세균이가 나타나서 홍남기 부총리에게 여기가 기재부의 나라냐 이렇게 은성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아예 대놓고 재난지원금 혼선 끝내라
북한식의 명령까지 공개 석상에서 했습니다. 즉 경제부총리의 의견에 대해서 국무총리가 민주당의 당력에 따라서 그냥 홍남기 진짜 나라를 걱정하려고 해보는 홍남기 부총리를 그냥 눌러버린 겁니다. 그럴 바에는 저 가서 다른 짓거리 가지고 총리 왜 하십니까? 제가 홍남기 표를 들고 싶지는 않지만 그럴 거면 뭐하러 기재부 두고 홍남기를 그 자리에 앉히는 겁니까? 그냥 민주당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총리 때려치고 민주당 대표로 가시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제대로 일을 못하는 기재부라고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제는 부총리에게 목소리까지 내지 말라고 하면 그렇게 공개적으로 협박을 하고 압박을 할 바에는 아예 홍남기 뭐가 잘라보고 기재부도 없애버리라고. 그게 맞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이 나라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이미 공산국가가 다 된 것 같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곳곳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공산사회가 하루아침에 딱 바뀌어서 공산사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스펀지를 두고 붉은 물을 부으면 서서히 빨려들어서 하얗던 스펀지가 빨갛게 변하듯이 90% 이상의 스펀지가 지금 대한민국이라면 벌겋게 물이 들었습니다. 스스로 하고 있는 일조차도 내가 지금 공산주의식 발언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공산국가식 경영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하는 겁니다. 습관이 됐기 때문에 공산국가식 행동을 하면서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기재부가 일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보다는 모르겠습니까? 온 국민에게 욕을 먹는 기재부가 보더라도 지금 이대로 가면 나라가 빚더미에 올라서 더 이상 견디다 못해서 폭망할 것 같은데 기재부가 보기에도 민주당이 총선 이기겠다며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발표한 것 같은데 이걸 찍소리도 안 하고 그냥 넘기면 홍남기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고 더 이상 기재부가 필요 없게 됐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정세균과 민주당 그리고 김경수의 모습을 보십시오. 나라 빚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에 대해서 연일 시잘데없는 비판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 망해도 좋다는 겁니다. 그것도 마치 반드시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방해하는 듯한 뉘앙스로 전국민 100% 긴급재난지원금을 비판하는 통합당 그리고 홍남기 그리고 우파 국민들의 목소리에 대역죄인을 만들어버립니다. 국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고 민주당이 언제부터 그렇게 통합당을 존경했습니까? 민주당이 언제부터 통합당 이야기에 그렇게 귀를 기울였습니까? 민주당이 언제부터 통합당 말을 그렇게 잘 듣고 통합당 말이 법처럼 생각을 했습니까? 됐기!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유리할 때는 통합당을 들여다밀고 불리할 때는 여우떼처럼 달라붙어서 살을 발라먹다 못해서 뼈다귀까지 씹어버리는 민주당이 통합당을 향해서 한 얘기를 지키세요. 하기사 뭐 통합당이 힘이나 제대로 발휘합니까? 아무 힘도 발휘 못하는 투쟁력 제로의 정당이니까 민주당이 가지고 노는 겁니다. 그래도 통합당은 아직까지도 뭐가 뭔지도 모릅니다. 한심하기는 두 당 모두 똑같으니까 다 손털고 국민 스스로가 새로운 정치 결사체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지키지 않으면 경제도 망하고 정치도 망하고 다 망합니다. 안 망할 거 없어요. 자, 그리고 다른 것보다는 정부 여당이 고소득자들에게는 기부를 하거나 받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공산주의식이에요.
아니 그럴 거면 정말 필요한 국민들에게 지원을 하고 나라 빚을 최소한으로 지는 게 맞는 정책 아닙니까? 이건 나라가 아니라 가정이나 동물의 이런 모임 것도 같은 이치로 경영을 해야 파탄이 안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뭐 나라 빚은 무조건 지라고 하고 국민을 계층으로 분리해서 고소득 국민에게는 받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게 이게 정상적인 정책이라고 보십니까? 이건 어느 면으로 보더라도 모순된 정책이 아닙니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공산주의식 발상이라고 하냐면 바로 정부와 여당이 국민들에 주어진 권리인 선택권과 거부권을 빼앗아버린 겁니다. 어떤 것이든지 국민이 선택하고 국민이 싫으면 거부할 수 있는 건데 거부도 하지 못해. 선택도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대로 해. 마스크 2장 사, 3장 사, 줄 서. 거부해? 거부하면 너희들은 가태를 먹일 거야. 이게 공산사회가 이거 뭡니까? 이것은 결국 민주당이 총선에 이겨보겠다고 매표 행위를 한 바로 그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서 나라 빚으로 땜빵을 하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나라에 빚이 쌓이든 말든 어차피 자신들이 내놓은 돈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깨문들이 정세균 총리 보고 당신 재산 다 내놔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놔야지. 내가 봐도 이런 정책을 하려면 문재인, 정세균, 이해찬, 이인영이는 자기 전 재산을 국가에 내놓고 자 우리가 냈습니다. 국민들은 어렵겠지만 반의 반이라도 좀 내주십시오. 이게 멋진 지도자들 아닙니까? 근데 저거는 가만히 있고 모조리 빚내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표나 받아서 183만 만들면 된다? 꼴값을 떨고 자빠졌네. 오랜만에 꼴값을 떨고 자빠진다 했기는 어이 기분이 싹 좋아졌네. 마구잡이 공수표 정책을 날려도 국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민주당이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끝에는 국가가 책임을 지는 말이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놔두면 결국에는 국민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국가의 빚이 결국 개인의 빚이 되는데 내 주머니 털어서 이걸 갚아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은 개돼지입니까? 왜 여기에 대해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합니까? 재산 다 뺏기고 거짓해서 기업 망해서 하던 사업 망해서 길거리 나가서 끊어야 정신을 차립니까? 하기사 뭐 선거 하나도 100만원 준다니까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표를 막 몰아주었으니까 이제 그 벌을 빚잔치로 고스란히 받아야 됩니다. 아니 국민 여러분 중에도 민주당 찍은 사람 말고 문재인 지지한 사람 말고 대한민국이 민주당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반대로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합니까? 지금 반대가 됐잖아요. 대한민국이 민주당을 위해서 일을 하는 꼬라지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온 국력이 땜빵식으로 집중되는 듯한 모습 여러분 눈에 안 보이십니까? 이러니 나라가 정상적으로 안 돌아가는 거 휴 진짜 앞으로 보십시오. 나라 경제 파탄 나는 거 이건 시간 문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집 앞에만 나가도 고개를 들고 두리번 한번 해보세요. 금방 알아차릴 만큼 임대딱지가 이곳저곳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종로통에 나가서 1층에 한번 보십시오. 그 휘황찬란한 종로 1층이 임대딱지가 수백 장은 붙어 있을 겁니다. 용산 전자상가, 삼성 무슨 상가, 저 남대문 무슨 상가 한번 가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의 이 상황을 재난지원금 뿌린다고 나라 빚내서 기업에 때려 붓는다고 해결될 경제위기는
아니잖아요. 그 정도면 걱정도 안 합니다. 밑에서부터 완전히 썩은 분들을 다 박살나고 있는 겁니다. 김경수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독일의 예를 들면서 독일도 코로나 위기를 맞아서 지난 3월 말 무려 208조 원의 국채를 발행해서 경제위기 대응에 적극 나섰다고 주장했습니다. 에이 김경수! 그런 거밖에 눈에 안 보이냐고. 김경수가 빼놓은 것이 있는데 바로 재정의 규모가 아닌 방향입니다. 이 양반아. 정말 나라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곳은 문재인 정권의 반기업 친노조 이 정책으로 인해서 박살나고 있는 기업가 소상공인들입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전국민의 100% 재난지원금 수십 번 뿌려봤자 아무것도 해결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전국민 100% 재난지원금이 지금의 민생경제를 모두 해결할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지 말기를 경고합니다. 지금이야 웃고 있겠지만 당신들이 한 모든 은행에 대해서 법의 심판을 받을 날이 곧 멀지 않았음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독일에 다 이 좌파들의 문제예요. 공부 안 해. 독일에 그 액수만 딱 가지고 나오잖아요. 아니에요. 그 돈 같은 돈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그 방향이 우리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는 표를 넣기 위해 매표행위를 하기 위해서 돈을 뿌린 거지만 독일은 그것을 진짜 경제를 살리는 주요 요소에 뿌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방송들은 잘 보도를 안 하지만 당장이라도 인터넷 같은 거 좀 뒤져보세요. 줄폐업, 줄도산 심각합니다. 그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내 부모일 수도 있고 내 형제일 수도 있고 내 친척일 수도 있고 내 친구, 내 동창일진데 진짜 이 나라 망해가는 꼴을 모릅니까? 곧 보게 될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온 동네가 임대딱지로 도배가 될 것이고 이 돈 저 돈 다 말아먹고 집단 자살과 개인 자살이 매일같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가서 울고 불고 내가 왜 문재인을 지지했나, 내가 왜 민주당을 찍었나, 아이고 내 눈깔이 찔려야 되는데 해봐야 이미 버스는 떠난 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이라도 만약에 정신을 차린다면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업인 할 거 없이 학생, 아르바이트생 할 거 없어요. 전신만신 머리 띠매고 아스팔트로 다 몰려 나오지 않으면 대한민국 끝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김경수는 내일부터 댓글 조작 의혹 항소심이 다시 시작된다고 합니다. 내일은 아마 검찰과 김경수 측이 법정에서 서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까지 해가면서 발표를 통해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적어도 검찰에서 다시 잡아둘 수 있는 핵심타를 까발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경수는 엄한 긴급재난지원금 운운하지 말고 자꾸 그런데 숟가락 하나 더 얹어서 어떻게 해보려 하지 말고 엄중히 대한민국의 부정투표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는 드루킹 사건의 잘못을 법으로부터 심판받는 이런 자세를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신이 긴급재난금 이런 거 운운할 때가 아니라고. 법의 심판부터 제대로 딱 받고 나서 홀가버려진 이런 상황에서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다시 꼴인데 못 들어갈 거예요. 그때 가서도 긴급재난제 감옥 안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 빨리 좀 주세요. 나도 감옥 안에서 그때 내가 영치금 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국민 여러분,
이제는 법이 권력을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도 아무리 망가져가지만 법이 살아있음을 제발 이번 항소심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확실히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윤석열 총장 화이팅!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는 내일 월요일 오전 11시 오전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찍 출근하시는 우리 애국 국민들은 6시에서 6시 반 사이에 방송되는 출근길 방송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행복하신 시간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